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가 물권과 채권인데요. 자,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권리 분석을 위한 권리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가지는 권리다. 자, 여기서 물권은 민법에 물권 8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은 물권은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고 했고요. 채권은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한테 주장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저 사람의 가족이다, 배우자다 이렇게 뭐 내가 네 가족이니까 너한테 빌린 돈 네가 갚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저분한테 내가 임대차를 했어요. 저 집을 빌리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리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권리자를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는 이제 채무자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뭐 대인권이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뭐 배타성이 없다, 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대물권이다. 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경매로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했다, 물건을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물권입니다. 이 물권은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대물권이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했다면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에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이건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권리, 이런 또 소유권 같은 경우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 해당 물건, 특정 물건에 대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물건이 아닌 특정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거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A가 B에게 돈을 2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B에 대해서만 2천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B에 대한 뭐 배우자나 아들인 B-1이나 B-2 얘네들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다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렇게 보면 뭐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인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있어서 물권은요 법률로 정하며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물권은 법률로만 정한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임의 규정이죠. 강행 규정에는 법으로도 강하게 만들어서 당사자 간에 여기에 반하는 규정을 했다 해도 여기에서 강행 규정으로 밀어가는 거고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는 법으로 당사자 간에 바꿀 수 없는 규정이에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바꿀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물권으로 하자, 이걸 좀 변경하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은 법률로 정하면 임의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률로 정하면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8종류예요. 자, 보세요.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민법에는 딱 8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물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관습법에 의해서도 정해져 있는데, 이건 관습법이라는 거는 법전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법률화된 거인 거, 이것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에 의해서 법이 된 게 이제 관습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법정 지상권이다, 법률 지시권이다, 이러고 있어요. 요거는 지상권도 여기 있네요, 지상권. 요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지상권인데, 요거는 관습법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지상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관습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요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다. 요것도 물권이다. 자,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임의 규정입니다. 아까는 여기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 그다음에 가압류, 압류, 임차권, 요거 채권적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종류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과 채권을 예를 든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전세권이라는 게 있죠. 물건에는 전세권이 있고요. 채권에는 임차권이 있어요. 채권에는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자, 이게 우리가 전세권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죠. 그럼 전세권이 되고요. 임차권이라는 건 굳이 등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건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것. 이거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채권적 전세다라고 하고요. 이건 전세권 같은 경우에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물권적 전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배타성.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권리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거를 나만 성립하지 나 똑같은 거는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유권이 있다. 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해. 이거는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근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도 물권인데 또 하나의 근저당권도 물권이야. 그럼 어떻게 근저당권이 1순위, 2순위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되냐? 그러면 선순위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순위의 물권을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권을 해하면서까지 거기에서 물권을 두 개 이상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배타성이 이거 표시가 잘못됐어요. 물권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고요. 자,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이거 O 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변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타성이 있고 이건 없다. 자, 그리고 공시 여부. 외부의 공시가 필요하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고 여기에 권리관계가 어떤 공시를 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효력을 보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이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물권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을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임대차 한다 할 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례를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2019년 2월 1일 날 계약 기간은 2년을 했어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은 2억으로 했고요. 이사를 했는데 2019년 3월 1일 날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준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이번 사례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주인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거를 새로운 주인 병에게 매매를 했다. 또는 우리가 경매로 넘겼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뭐야?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물권이고 절대적이고, 그렇죠? 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2019년 10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이랬을 때 새로운 주인 병이 을에게, 세입자 을에게, 자, 내가 소유자이니까 이제 소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 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낮다. 현재 전세가 많이 올랐는데 내가 많이는 올리지 못하고 그냥 2천만 원 올려야 되겠다. 2천만 원 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래라
했을 때 임차인 을은 병에게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랬을 때 임차인 을은 병에게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즉 뭐예요? 사용 권리.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을 했고 보증금도 이약으로 맺었는데 나는 갚하고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2년 동안 살 거다. 그리고 만기 돼서는 보증금도 2억도 받아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주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즉 임대차는 뭐라고 했죠? 아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 누구? 갑. 요 사람에 대한 권리죠. 전주인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주인 병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뭐죠? 물건이죠. 물건과 채권.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 나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이 와도 내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물건에 의해서 내가 소유자고 내가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나가라 했을 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매번 채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주인한테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면 심히 불안하겠죠. 임차인들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전세권은 뭐죠? 물건이에요.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대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에 대한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전세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2년 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물건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등기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임대를 하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될 테니까 등기 좀 합시다 그러면 좋아할 임대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간두셔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약자인 임차인들은 매번 이런 그 채권으로서 설정했다가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려면 나가고 보증금도 뜯기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일정한 이런 요건만 갖추면 이렇게 전세권과 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물건과 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즉 전입과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를 하고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길 0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새로운 주인한테 그대로 내가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게 되면 뭐가 돼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그 누가 여기 부동산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압류를 들어왔더라도 그 권리자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집에 대한 배당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호해주는 것이 주택임대차법인 특별법에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만약에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새로운 주인이 병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채권과 물권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채권은 이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자, 나가라 그러면은 소유권인 물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전입과 확정이자 받으면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물권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점유한다 이거예요. 점유. 사실상 지배를 이제 점유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 임차인으로서 물건을 이제 점유한다라고 할 때 이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든 없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네, 주택차인, 주거임차인, 상가 건물의 상가임차인, 임대차 종료한 임차인.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임차인도 내가 점유권이 없어도 일단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 자, 임차인이 쓰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내가 세를 줬어. 전대를 줬다 이거죠. 근데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줬다. 그럼 뭐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는데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자, 임대인 동의 없이 들어온 전차인도 점유권은 있다. 자,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권리다. 이거 점유권이다. 물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유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용한다, 수익한다, 처분한다. 아주 강한 권리죠. 수익에는 임대료 같은 거를 이제 얻는 수익을 이제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거. 이 처분에는 어떻게 건물을 갖다 내가 새로 짓는다, 철거한다, 뭐 이제 새로 개조해서 증축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걸 사실적 처분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처분할 때 은행에서 좀 돈을 빌려서 내가 좀 이게 좀 써야겠다 할 때 이걸 이제 담보 설정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걸 또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처분하는 거. 이걸 이제 매매의 법률적 처분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은 이렇게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권에서 권리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요 갑이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남의 토지를 빌려요. 빌릴 때 이걸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요.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럴 경우에 얘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러고요. 얘를 지상권자라고 그러죠. 예, 지상권자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 토지에는 이 한 필지 전체도 되지만 일부를 갖고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최단 기간 한 30년은 보장해 줍니다. 내 이 토지 지상권 설정하면서 10년만 쓸게 지상권 설정했다 해도 법으로 최장 30년은 보호를 해준다. 사용 기간을. 그리고 뭐 경과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 공작물은 5년 최단 기간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어떻게 소유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지역권이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권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도움을 받는 토지라 해서 요 토지를 요역지라 그러고요. 요걸 이제 도움을 주는 토지라서 승역지라 그래요. 승역지, 지역권. 그럼 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지역권 등기가 표시가 됩니다. 요 토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여기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또 하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할 때는 그 부동산에서 사용 수익하고, 만약에 만기 때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붙여서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도 당사자 간에 전세권 계약을 하고요.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됩니다. 타인의 물건, 부동산이 주겠죠. 부동산은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 중요한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돼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권. 질권은요,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다만 부동산에서 관련된 건 이제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하는 경우가. 그럴 때 이제 근저당권에 있어서 근저당권 채권에서 이게 이제 권리질권이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요. 중요한 건 질권은 부동산 질권은 없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질권이라는 이 근저당권부 채권 요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담보권이죠. 돈을 빌려주고 상대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저당권이에요. 자, 그래서 물권은 8종류를 이렇게 간략히 봤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 8건 외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여기에는 이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 남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승낙을 얻어서 내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 타인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원공연하여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설치한다. 남의 토지에 그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그럴 경우에 20년간 평원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성립한다. 그래서 20년간의 평원공연에 계속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하면 계속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이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아까 본 다시 서로 간에 약정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거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예를 들면 자 여기에 보면 동일인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자 이게 이제 건물이고요. 이제 토지예요. 이게 이제 갑소유였어요. 여기도 이제 갑소유였고요. 갑소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뭐 강제 경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이제 을에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갔다. 소유권 취득했다. 경매로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이랬을 때 동일 소유자였다가 이 토지만이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을이 갑에게 야 내가 토지 소유자니까 이 건물 철거해라. 당장 철거해라.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권리가 말하는 거죠.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에는 이렇게 문명이주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이 시간에 다시 법정 지상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건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관계입니다. 물건은요. 물건 서로 간, 물건 상호 간,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 간, 채권 상호 간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보시면 자, 물건 상호 간 물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항상 우선해요. 예를 들면 자, 1월 1일 날 A 근저당권, 2월 1일 날 B 근저당, 5월 1일 날 C 전세권 이렇게 순위대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봐요. 이랬을 때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앞서냐라고 하면 1월 1일 A 근저당이죠. 얘가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얘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1순위 A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근저당권이 1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얘가 배당을 받고 C 전세권이 3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과 채권. 이번에는 물건하고 채권이 생겼을 때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건이 항상 우선해요. 물건이. 예를 들면 근저당이 설정하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건이 우선하겠죠? 이번에는 채권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성립했다. 그래도 물건이 우선합니다.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원칙. 1월 1일 날 A 채권이 있고요. 임대차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이 있다고 봐요.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A 채권, 채권의 임차권. 그 다음에 2월 1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자, 5월 1일 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해요? 얘가 먼저 임차권 계약을 하고 했더라도 B 근저당권 얘가 항상 우선합니다. 얘가 2순위.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으로 우선하고 얘는 뒤로 가죠. 3순위가 되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대항 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경우 물건과 같은 순위를 매겨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2일날 대항력이 발생한다 했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1월 1일날. 그러면 얘가 물건이 뒤에 있지만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고 얘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얘 우선하더라. 그래서 얘가 임차권이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화처럼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상가에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똑같이 여기서 우선순위로 우선 배당받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배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만약에 임차권으로 등기했다 하면 여기도 물건의 가치 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것도 자, 가등기는 사실상 채권이에요. 가등기는 여기 보세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날 가등기를 했고 2월 1일날 근저당을 했고 5월 1일날 전세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언제 7월 1일날 그래서 뭘 했다? 본등기를 했다. 본등기를 했다. 가등기는 뭐예요? 예비적으로 가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미리 찐발라 놓은 거지. 제가 A로부터 얘가 건물을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이제 미리 여기다가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확 가져오면 되는데 잔금 갖고 오는 시기가 한 1년 이상 걸렸어. 그래서 일단 그 사이에 얘가 또 이제 딴 데다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가등기를 쳐놓는 거야. 1월 1일 날 미리 가등기 쳐놓고 나중에 그 본등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얘가 근저당 꼰다고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다 말소가 돼버려요. 다 말소돼. 그리고 순위도 일로 가버려요. 가등기 순위로. 가등기는 채권이지만 본등기라면은 이 가등기의 순위로 일로 올라간다. 그래서 소유권의 청구 가등기 그거는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앞서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인데도 여기에는요. 이거 잘 보세요. 얘가 이제 가압류를 했다. 1번 가압류. 얘가 B가 근저당 물건이죠. 예, 물건이죠. 그러면 채권인데 얘가 항상 앞서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동순위를 됩니다. 동순위. 이 뒤에 물건과 동순위다.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예외. 동순위. 가압류는 호수인 물건자가 있을 때 동순위다. 근데 얘도 가압류였다.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였다. 그러면 채권은 먼저 가압류였다고 해서 얘를 먼저 우선순위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채권일 경우 채권도 동순위예요. 동순위. 이것도 뒤에 나왔죠? 시간적 순서 상관없이 동순위다. A 가압류, B 가압류, C 가압류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얘 모두 똑같은 동순위다. 동순위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안분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분배당. 만약에 그 배당금이 1억이다. 배당금이 1억이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가압류 1억 했고 B도 가압류 1억 했고 C도 가압류 1억 했어. 그럼 배당을 어떻게 해준다? 얘 1억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얘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서 해준다는 거. 1억 갖고 3분의 1, 얘도 3분의 1, 3분의 1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채권 상호 간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순이고 물건과 채권 간에는요. 시간 상관없이 물건이 항상 우선하는데 얘가 있더라. 얘가 대항력권과 같은 임대차, 그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그다음에 소유권 청구가 등기,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물건 상호 간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항상 우선하더라. A 근저당권, B 근저당권, C 근저당권 있을 때 A가 항상 우선하더라.